자, 이어서 우리는 35강입니다. 35강은 교재 페이지 675쪽 제4장 수방 대상물의 안전관리입니다.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거기 2번에 안전관리 대상이 나오죠. 특급, 1급, 2급하고 3급까지 있습니다. 2급, 3까지 있게 되는데, 그래서 특급과 특급 수방 안전관리 대상물 1급, 2급, 그 다음에 3급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따로 이제 보조자 제도, 보조하는 보조자 제도가 있는데, 시험자는 특급과 1급이 나왔습니다. 특급 1급이 중요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특급부터 보겠습니다. 거기 박스 안에 기역, 니은, 디귿이 나옵니다. 5층 이상 또는 높이가 200m 이상인 아파트라 나오죠. 아파트는 항상 괄호 열고 지하층을 뺍니다. 지하층 제외한다. 그런데 니은, 이건 일반 빌딩입니다. 일반 빌딩은 지하층을 포함해 가지고 특급할 때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입니다. 120m 이상. 디귿, 일반 빌딩. 니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연면적이 얼마 이상일 때? 2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입니다. 그런데 요거 중요하고, 본문에 이런 말이 보여요. 본문에 요것도 아셔야 돼요. 본문 읽어드리겠습니다. 동식물원, 철강 등 불연성 부품을 저장 취급하는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위험물 제조소 등 지하고, 얘네들은 절대 특급 안 됩니다. 또 밑에 1급도 안 됩니다. 똑같아요. 얘네들은 특급 1급 절대 안 된다. 자, 1급 봅시다. 676쪽 위에 1급 보니까 첫째, 기억, 아파트입니다. 30층 이상 또는 높이가 120m 이상이죠. 지하층은 아파트니까 지하층 제하고, 다음 니은, 이건 일반 빌딩입니다. 연면적이 1만 5천 제곱미터 이상 1급이고, 디귿, 위에 해당하지 않는 건물로서 층수가 10층 이상인 일반 빌딩, 기타 가연성 가스 1,000톤, 여기가 1급이 되겠습니다. 혹시 보니까 2급까지 하겠습니다. 2급. 2급 보면은 거기 디귿의 지하고, 지하에 공간 마련해가지고 전기가스선 지나는 거죠. 지하고도 2급이고, 미음에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적 건물도 2급이고, 즉 남대문, 동대문 같은 거 또 2급이고, 그런데 리을을 주의하세요. 리을은 뭘까요? 공동대 관리법상 의무관리 대상이에요. 공동대 관리법상 의무관리 대상이 2급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주의할 것은 무조건 의무관리가 2급이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일단 의무관리면은 이놈이 특급에 되면 특급에서 빼야 돼요. 특급에서 일단 잘라내고, 그 다음에 1급이 되면 1급에서 추려내고, 나머지가 2급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가 2급이 되는 거다. 다음 보조자. 보조자는 우리가 찍었던 게 나왔어요. 박스 안에 기억, 이거 찍었었거든요. 아파트 몇 세대 이상? 300세대 이상. 이거 찍은 거 나왔습니다. 300세대 이상 보조자. 그 다음에 이건 안 했지만, 일반 빌딩은 얼마 이상입니까? 1만 5천 제곱미터 이상이죠? 1만 5천 제곱미터 이상.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옆에 잘 나오는 거 있어요. 선임해임. 옆에 이제 선임해임이다. 특별히 해임 사실의 신고, 제일 밑에 선임해임 사실 신고. 첫째, 기여. 이건 선임했다. 며칠 내? 14일 내에 수방본부장이나 수방사에 신고한다. 선임했으면 선임한 날부터 14일 중요합니다. 나온 적 있죠? 그 다음에 해임했으면 넘어갑시다. 제일 위에 니은. 제일 위에
678 제일 위에 니은 해임했으면 해임한 놈도 며칠 내? 30일 내에 선임해야 되겠죠? 그것도 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678조 가운데 괄호 3 공동소방안전관리. 이거 작년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작년에 나와버렸어요. 이게 나왔습니다. 3번 나왔죠? 이 공동소방안전관리 이거는 아주 제가 찍었던 거예요. 이거는요. 이미 2번 나왔으니까 당연히 공부해드렸겠죠. 주관식으로 나왔어요. 주관식. 주관식으로 2번 나왔어요. 20회 때도 주관식이고 24회 작년도 주관식이었어요. 일단 공동소방안전관리 대상에 있어 고층 건물인데 지하층 빼놓고 몇 층이죠? 11. 11 이거 2번 연달아 나왔어요. 11. 이거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모의고사도 많이 냈어요. 이거 나왔습니다. 다행히 그 작년에 여기서 나와서 다행히 맞아 한 문제 일단 건졌죠. 여기서 나왔으니까. 작년에는 좀 그래도 쉽게 나왔어요. 그래도. 두 번째 지하가까지 적는 거. 지하가 이거 적는 거. 10이라고 지하가 적는 것이 작년 문제고 20회 문제는 20회는 10일만 적으면 됐었어요. 근데 좀 발달돼서 10일하고 지하가를 적어야 돼요. 10일은 다 적었을 거예요. 다만 지하가는 못 적을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부분 점수 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점 받았겠죠. 하나 적었으면. 그 다음에 이제 또 좀 더 봐놓은 것이 아직 안 났지만 3번.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 층수가 5층 이상. 이거 알아야 되겠죠? 또 도매시장, 소매시장, 전통시장 등등 이렇게 공동소방안전관리 대상. 객관식도 나올 수도 있어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그래서 나왔던 게 또 나왔다. 원래 이 법이 아주 까다로운데.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밑에 4번. 소방안전관리자 의무. 그러니까 두 문제가 여기서 다 나온 거예요, 작년에. 이것도 기출문제 있었죠, 14회 때, 그죠? 이것도 또 했죠, 우리가. 요것도 했었어요. 요것도 나올 수 있다고. 모의고사 냈어요. 근데 이 678조 페이지에서 두 문제가 여기서 다 나와버린 거예요. 비교적 나왔던 게 또 나왔으니까 거의 다 맞았을 거예요. 물론 거기 지하가 못 쳤으면 부분 점수 받았겠지만. 그렇습니다. 작년에 그래도 많이 봐줬어요.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기억부터 어디까지 있죠? 시효까지가 있죠. 당연히 어떻게 나왔을까요? 꼭 이거 아시라고 그랬어요. 우리 공부했고 모의사도 냈고.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나왔을까요? 해당되는 거 나왔을까요? 해당 안 되는 거 나왔을까요? 해당 안 되는 거 물어봤죠. 당연히 나올 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로 작년에 다행히 여기서 나왔기 때문에 한숨 돌렸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다행히 공부했던 게 다 나오고, 그죠? 그래서 여기 소방안전관리자 업무를 꼭 다시 한번 또 봐놓으세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쭉 가시고. 페이지 681조 위에 3번.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 교육에서 괄호 1번. 이것은 소방안전관리자를 둬야 되는 겁니다. 이때는 관계인이 교육시킵니다. 누구한테? 거기 근무하는 사람이나 거주한테 교육시키는데 어떤 교육시키냐면 소방훈련하고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필요한 교육을 하게 됩니다. 관계인이 하게 됩니다. 이때는. 근데 대상이 뭐냐? 거기 상시 근무 인원이나 거주 인원이 10인 이하는 빼놓습니다. 10인 이하는 말고 10인 이상 돼야 되겠죠. 그때 관계인이 교육시킵니다. 그때 얼마나 하게 되냐? 밑에 2번. 연 2일 이상 실시해야 되고 필요할 때는 이해범위에서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 요청할 때는 실시해야 되죠. 이해범위 추가해서 요청할 때는. 그 다음에 이렇게 교육시켰으면 근거를 내게 됩니다. 기록보관. 거기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한 날부터 2년간 보관이니까 다음 날부터 합니까? 다음 날부터 2년간 보관합니다. 이런 거 개정된 거요. 다음 날부터 2년간 보관합니다. 기억했다고? 그 다음에 682쪽 올라가서 소방안전 관리자가 없어요. 아까 관리자가 있으면 관계인이 교육시켰죠? 그럼 관리자가 없는 거예요. 그럼 누가 교육시키냐? 이거는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이 관계인한테 교육시키는 거예요. 이거는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이 관계인한테 교육을 시켜요. 이 관계인이 피교육자가 되는 거예요. 아까는 교육자가 됐었죠? 여기 학생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683조 옆에 자체점검. 자체점검입니다. 특정 소방대상 관계인은 정기적으로
자체 점검하거나 또 기술자라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해야 되는데 이때 결과보고서 제출입니다. 결과보고서 제출 누가 제출하냐? 괄호 3의 동그라미 1번 관계인하고 공공기관장 제출 의무자는 관계인 그 다음에 공공기관의 장입니다. 뭘 실시했을 때 작동 기능 점검 또는 종합 정밀 점검을 실시했을 때 작동 기능 점검 또는 종합 정밀 점검을 실시했을 때 보고서를 실시합니다. 며칠 내? 7일 내. 7일 내에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7일 내에. 그리고 그 했다는 기록을 제일 밑에 몇 년간 자체 보관한다? 2년간. 기록을 2년간 자체 보관한다. 그러면 684쪽 가서 굉장히 복잡하죠. 이 중에서 이거 하나는 봐야 되겠어요. 뭐냐면 금방 작동 기능 점검을 하고 뭐 종합 정밀 점검 한다고 하는데 이 정도 의미를 알아야 되겠다. 작동 기능 점검은 뭐고 종합 정밀 점검은 뭔가? 작동 기능 점검은 수방시설 등을 인위적으로 쫓아가여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점검하는 것이고 종합 정밀 점검은 수방시설 등의 작동 기능 점검을 포함해서 수방시설 등의 설비별 주요 구성 부품의 구조 기준이 법구조 일환에 따라서 소방청에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 안전 기준 및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하는 걸 말한다. 이렇게 이 두 가지가 그 뜻을 좀 알아놓으면 좋겠어요.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87쪽 중요하죠. 687쪽 중요합니다. 밑에 2번 소방시설 관리업. 소방시설 관리업자가 돈 벌려면 누구한테 등록하는가? 평범하지만 많이 나왔어요. 687쪽 밑에 누구한테 등록합니까? 시도의사 꼭 알아두세요. 시도의사 이렇게 하시면 됐고 그 다음에 688쪽 갑시다. 688쪽 보면은 소방용품. 소방용품은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소방용품 그러면 누구를 생각하냐? 소방청장만 생각하면 돼요. 소방청장. 그래서 형식 승인도 누가 한다고요? 소방청장이 할 것이고 올라가서 가로 3번, 가로 2번 제품검사도 소방청장, 형식 취소도 소방청장인데 몇 년 이는 취소된 걸 다시 형식 받을 수 없다. 한번 취소되면 2년. 이것도 기억하세요. 나온 적 있어요. 취소되면 2년 지나야 받는 겁니다. 2년 기억하시고 다음 성능 인증 또 누가 할까요? 소방청장. 그 다음에 가시고요. 넘어갑시다. 우수품질 인증도 누가 할까요? 소방청장이죠. 690쪽 위에 우수품질 인증. 근데 우수품질 유효기간도 알아놓으세요. 동그라미 4번. 우수품질 인증 유효기간은 몇 년이라고요? 5년 범위에서 행정부 안정령으로 정한다. 이거 하시면 되겠고. 다음. 나머지도 다 뭐라고요? 소방청장이겠죠? 됐습니다. 그다음 옆에 교육. 교육은 2번에 동그라미 2번. 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됐다. 몇 개월 이내? 6개월 이내 교육받고 또 몇 년마다 계속 받는다? 2년마다 1회 이상 실무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또 밑에 동그라미 3번. 보조자가 선임됐다. 몇 개월 내? 6개월을 받고 또 그 몇 년마다? 2년마다 1회 이상 실무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동그라미 1번 보니까 요것만 하고 끝내겠는데 안전운전이 뭐냐? 아까 우리가 소방기본법에서 소방 안전운이 있었어요. 자, 아까 소방기본법에서 했던 겁니다. 그 애를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몇 쪽이냐면 한국소방안전원 640쪽에 한국소방안전원. 이 한국소방안전원이 바로 뭐다? 여기 안전원장이에요. 여기 원장. 한국소방안전원장은 거기 교육을 시키려고 그러면은 누구한테 승인 받습니까? 소방청장 승인 받아가지고
며칠 전까지 교육하라고 받으라고 알려줍니까? 30일 전. 보통 다른 데는 10일 전이잖아요. 30일 전까지 통보한다. 그럼 다 잊어먹겠네. 통보하다 잊어먹어요, 오히려. 그죠? 예를 들어서 누가 결혼한다고 하면 30일 전에 알려주면 사실상 달리 표시하지 않으면 힘들어요. 보통 결혼한다면 얼마 전에 연락 옵니까? 물론 30일 전도 오랜만에 하면 30일 전 연락 오지만 보통은 한번 보름 전쯤에 알려주는 것이 참석률이 높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그렇다 치고. 예. 자, 이 정도에서 우리가 두 문제를 갖다 열심히 찾아봤어요. 다행히 작년에는 나왔던 게 공부할 때 나와서 다행히 풀었습니다만,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마음의 준비 좀 하세요. 열심히 하시면서도. 자, 이어서 698쪽. 698쪽. 제10편. 전기사업법. 전기사업법입니다. 전기사업법은 두 문제 나와요. 두 문제 나오는데, 좀 깐깐해요. 깐깐합니다. 다만, 용어정의에서도 많이 나왔는데, 작년에는 용어정의에서도 좀 나왔어요. 용어정의 나오면 그래도 그나마 나은 거예요. 나은 겁니다. 용어정의가 나오면 그래도 좀 나은 거예요. 용어정의 잘 나오는데, 거기 18회, 21회, 입사에 용어정의 나왔죠? 그럼 용어정 공부해야 돼요. 전체적으로 좀 어렵게 나와요. 일단 전기사업법 봅시다. 전기사업은 몇 가지가 있어요? 5가지가 있다. 발전사업, 송전사업, 배전사업, 전기 판매사업, 구역 전기사업, 이 5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 그 사업의 용어를 상세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3번에 발전사업이다 그러면 전기를 생산하여 이를 전력시장을 통해서 누구한테? 전기 사용자요, 판매사업자요? 전기 판매사업자에게 공급, 이런 식으로 자세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나머지도 이하동문이에요. 특별히 또 신경 쓸 게 뭐냐면은 699쪽 가운데 11번. 일단은 9번부터 합시다. 전기 판매사업. 전기 판매사업은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전기 사용자한테 전기를 공급하는데, 얘네들은 전기 판매사업이 아니에요. 누구냐면 전기 자동차 충전 사업하고 재생에너지 전기공급 사업은 얘네들은 아닙니다. 다음에 11번 구역전기사업, 이게 많이 나왔어요. 구역전기사업은 일단 몇만 킬로와트 이하, 이거 외워놓으세요. 11번 구역전기사업 보면은 거기 35,000 킬로와트 이하 외우시고, 그 다음에 전기를 생산했는데 전력시장을 통하고 통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누구한테? 판매사업자한테, 전기사용자한테, 그 지역의 전기사용자한테 준단 말이에요. 꼭 기억하시고. 나머지도 아셔야 되겠죠? 아시고. 다음에 13번 아셔야 돼요. 전기신사업. 괄호 13, 전기신사업은 3가지가 있어요. 이거 시험제 작년에 객관식 나왔어요. 객관식. 전기, 자동차, 충전사업, 소규모 전력중개사업, 재생에너지, 전기 공급사업이 되겠습니다. 뭐 3가지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꼭 봐놔야 돼요. 중요한 거 의지하니까. 그 대신 700쪽 제일 밑에 23번. 700쪽 제일 밑에 괄호 23. 전력계통. 요거 주관식 2번 나왔어요. 작년에도 여기서 나왔어요. 주관식. 작년에도 전력계통 나왔어요. 전에도 나왔고요. 개각식도 많이 나왔어요. 전기의 원활한 흐름과 품질을 위해서 전기 흐름을 통제 관리하는 체제를 뭐라고 하냐? 전력계통. 이거 주관식 2번 나왔고 개각식 나왔습니다. 작년에도 나왔어요. 작년에도. 이건 찍었던 거예요. 올라와서 보편연구급. 이것도 나왔어요. 이건 어려운 편이에요. 전기 사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정한 요금으로 전기를 사용하도록 할 수 있도록 전기를 공급하는 말한다. 이게 뭐다? 보편적 공급. 주관식 나왔어요. 어려운 편입니다. 말은 쉬워 보이지만 사실상 쉽게 쓰기가 어려워요. 보편적 주관식 나왔습니다. 다음 전기설비. 전기설비 종류는 발전, 송전 등등을 위해서 설치하는 기계, 기구, 댐 등등을 말하는데,
일단 세 가지를 아셔야 돼요. 지금 이 전기설비는 실무에서도 나와요. 실무에서도 나옵니다. 전기설비는 세 가지가 있어요.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일반용 전기설비, 자가용 전기설비인데 우리는 이 법에서는 전기사업용 전기설비만 배워요. 자세하게. 그리고 일반용 전기설비하고 자가용 전기설비는 새로 생긴 법. 무슨 법이냐면은 전기안전관리법. 거기서 배워요. 거기서. 근데 실무는 어차피 그것도 해야 되니까 다 알아야 돼요. 다음 전선로 이런 거 다 아셔야 됩니다. 먼저 27번. 그럼 일단은 전기사업용 전기설비란 뭐냐? 전기설비 중 전기사업자가 전기사업에 사용하는 전기설비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다음 일반용 전기설비는 뭔데? 밑에 거 소규모. 저압에 해당하는 용량 75kW 미만의 전력을 타인으로부터 수전해가지고 그 수전 장소에서 전기를 사용하기 위한 전기설비. 또 저압에 해당하는 용량 10kW 이하인 발전설비. 이런 것도 나온 적이 있어요. 다음 자가용 전기설비는 뭔데? 전기 사업용 전기설비하고 일반용 전기설비 나머지가 바로 자가용 전기설비다. 이런 것도 나온 적이 있고요. 봅시다. 나머지 거기 30번 안전관리 분산용 전원 이런 것도 주관식 나올 수 있어요.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특별히 분산용 전원은 이 발전소가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전봇대 많이 세워야 되죠. 송지탑 많아야 되니까 조그만 걸 주위에다가 발전소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분산용 전원입니다. 그래가지고 송전선로가 건설을 많이 한다고 최소화한다고요? 최소화한단 말이죠. 가까이 있으니까. 그런 것이 바로 분산용 전원인데 주관식 나올 수 있어요. 개괄식도 나올 수 있어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나머지 변전소, 개폐소, 송전선로 등등 있고 전기 수용비, 설비, 수전설비 등등 꼭 보시면 되는데 그런데 거기 개폐소, 변전소부터 봅시다. 변전소 요 키가 있어요. 변전소는 전압 얼마 이상? 5만 볼트 이상. 개폐소는 5만 볼트 이상. 둘 다 5만 볼트죠? 5만 볼트 기억하세요. 변전소, 개폐소, 전압 5만 볼트. 다음 옆에 703점 밑에 8 조합, 고압, 특고압. 이거는 절대 잊지 말아야 돼요. 네, 절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조합, 고압, 특고압 다 외워놔야 돼요. 제가 웬만하면 외우라는 소리 안 하는데 이건 꼭 외우세요. 직류, 교류 다 외우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특고압은 직류, 교류가 똑같아요. 이게 실무에서 몇 년 전에 주관식 7천 정도 나왔어요. 우리도 조합, 고압 시험제 많이 나왔고요. 또 나올 수 있어요.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조합, 고압, 특고압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중요합니다. 넘어갑시다. 전기사업 704조. 이 전기사업법에 있어서는 전기사업법에 있어서는 처음은 허가예요, 허가. 처음은 허가고 그다음부터는 인가하고 신고예요. 근데 인가가 더 많아요. 인가가 더 많습니다. 그다음에 딱 하나 예외가 있어요. 딱 하나 뭐냐면 등록이 있어요. 누굴 때만 등록이다? 신사업. 전기 신사업. 이렇게 일단은 해놓고 보는 게 좋아요. 자, 처음 나와서 뭐다? 허가죠? 그래서 전기사업 하려면 처음이니까 허가 받습니다. 누구로부터 허가 받습니까? 허가권자 허가 받는다. 허가권자가 누군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의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복수가 안 된다. 두 종류 이상은 안 되는데 되는 수도 있다. 그거 나왔어요. 되는 수 있다가 몇 가지가 있습니까? 기억, 니은, 디귿 세 가지 있죠? 이거 나왔어요. 배전사업, 전기판매사업, 도서지역, 집단에너지 이 나오죠? 이거 세 가지 시험지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복수 가능하다. 이거 원래 안 되는데. 다음 옆에 와서 사업 개시 준비기간 705쪽 위에 준비기간입니다. 그거 중요합니다.
몇 년 범위에서 10년 이렇게 가세요. 10년 범위에서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 개시 신고. 전기사업 개시했으면 지체 없이 신고합니다. 허가원인데. 그런데 발전사업은 최초 전력기를 한 날부터 30일 내에 신고해야 됩니다. 그거 달라요. 발전사업은 특별히 취급받죠. 30일이니까. 그 다음, 전기 신사업. 전기 신사업은 아까 세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칠판에 떼시피 뭐 한다고요? 등록한다. 누구한테 등록할까요? 산업, 통상, 자원부 장관이다. 넘어갑시다. 나머지 뭐 양수 등등등 있죠? 그럼 인가가 많이 나고 뭐 신고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걸 다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양이 많고 그래서. 그 대신 707조 전기 공급 거부 금지 봅시다. 전기 공급 금지를 보면은 거기 2번 박스 707에서 708조까지죠. 요거 나온 적이 있어요. 2번 이상 나왔어요. 근데 이게 나오면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거 2번 나왔죠? 되게 어렵게 나왔어요. 근데 이걸 자세히 봐놔야 돼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특별히 몇 가지 말씀드리면 1번은 요거 맞는 거예요. 요거 맞으면 전기 자를 수 있죠? 그런 거고 쭉 나가는데 특별히 어디까지 나온 적이 있냐면은 거기 넘어가서 8번. 이거까지 유도로 나온 게 있어요. 이래서 사용량이 5,000kW 이상 1만 kW 이상 때는 예정이 몇 년 전에 요청을 하고요? 1년 전. 이런 식으로 2년 전. 이런 거 있죠? 이거까지 외워야 되는. 외워야 풀 수 있게 나왔어요. 그거. 몇 년 전에 요청해야 된다. 이거까지 아시면 더 좋겠어요. 이건 더 좋겠다가 아니라 외워놔야 돼요. 이거. 웬만하면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또 하나 뭘 아셔야 되냐면 9번에 일반용 전기 설비에 뭘 안 받고 사용전과 안 받고 요청할 때 불나면 큰일 나죠. 그런데 7번. 7번을 이용해 먹었어요. 7번 주의하세요. 7번에 발전용 전기 설비의 정기적인 보수기간 중 전격을 요청했어요. 이때 거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근데 주의하세요. 누구만 거부할 수 있냐면 누구만 거부할 수 있다? 발전사업자만 거부하지 다른 친구는 안 돼요. 그걸 취지해서 냈어요. 이렇게. 7번은 누구만 거부한다? 발전사업자만 거부한다. 이라고. 그 다음에 밑에 4번 전기 공급 약관. 이게 작년에 어렵게 나와버렸어요. 여기서. 까다롭다는 거예요. 일단은 기본 공급 약관이죠. 누가? 전기 사업자가 기본 공급 약관을 작성해서 누구 인가받는다? 인가가 제일 많으니까 이제는 허가 없잖아요. 그죠? 산업, 통상, 자본 인가받는데 선택 공급 약관, 기본 공급 약관 말고 다른 거예요. 기본 공급 약관과 다른 거 할 때는 무슨 약관이다? 선택 공급 약관. 이거 주관식 정령 나왔어요. 어려운 거예요, 이거. 거의 다 틀렸을까 아마 이거. 웬만하면 작년에 여기서 한번 나왔어요. 그래서 100점이 없는 거니까 너무 실망하지만 어떤 그렇다 치더라도 나왔다. 선택 공급 약관 이거 정리 나왔어요. 굉장히 어렵죠. 나머지 이제 넘어가시고 체크하시고 (711조) 밑에 봅시다. 나오진 않았지만 711조 밑에 괄호 3 과징금 부과정수 전기사업자 등이 금지위원회에 했으면 전기위원회 심의 거쳐서 과징금을 매기는데 매출액이 얼마 범위에서 100분의 5 범위에서 711조 제일 밑에입니다. 100분의 5 범위에서 과징금 매길 수 있죠. 그런데 매출액이 계산이 곤란해요. 그때 매출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어떻게 매긴다고요? 10억 원이나 매길 수 있어요. 10억 원이나. 매출액 모르니까. 그렇게. 나머지 그 돈 내는 거 있죠? 그건 똑같아요. 다른 법하고. 며칠 내에 내야 된다? 올라가 보니까 며칠 내에 내죠?
30일 내에 내야 되고, 만약에 지진 났으면 며칠 내에, 끝나고 난다 며칠 내야 되죠? 7일 내에. 똑같아요. 그건 똑같아요. 다음 713쪽 전력수 기본계. 이건 시험지에 쉽게 나올 때 나와요. 쉽게 나올 때.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세 번 나왔잖아요. 벌써. 나올 수 있어요. 전력수 기본계획은 누가 수립할까요? 산업통상자무장관이. 몇 년 단위가 중요해요. 몇 년 단위? 2년 단위. 2년이죠. 2년이. 꼭 알아놓으세요. 넘어갑시다. (714쪽) 위에 전기설비 시설계획 및 전기공급계획 신고 나오죠? 이때 신고를 언제 하느냐? 동그라미 2번입니다. 매년 12월 말까지 계획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한 전기설비의 시설계획하고 전기공급계획을 작성해서 산업통상자문부에 신고해야 됩니다. 참고로 알아놓으세요. 그거 좀 적어놓고요. 됐고. 다음 쭉 갑시다. 쭉 가시고 717쪽 위에 717쪽 위에 전기 판매사업자의 전력 우선구매 나오죠? 우선구매 중에서 동그라미 1번 전기 용량이 얼마 이하일 때? 설비 용량이 2만 킬로와트 이하. 이거 기억하세요? 2만 킬로와트 이하일 때 발전사업자가 할 때 우선구매할 수 있다. 전기 판매사업자. 이런 것도 좀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718쪽 위에 전력산업 기반사업 계획. 이것도 쉽게 날 때 나와요. 이것도 쉽게 날 때 잘 나옵니다. 전력산업 기반사업은 누가? 똑같지. 산업통상자무장. 즉 전기사업법은 다 누가 한다고요? 산업통상자무장관이요. 몇 년 단위 이건? 3년 단위입니다. 3년 단위. 그리고 이거 하려면 돈이 필요해요. 그 돈을 뭐라고 하냐면 제일 밑바닥 전력산업기반기금이거든요. 이 돈이 기금인데 이거 누가 설치 운영 관리하느냐? 옆에 페이지 괄호 4번 옆에 괄호 3 기금 운영 관리 1번 누가 운영 관리한다? 산업통상자무장관입니다. 전기사업법은 산업통상자무장관이 주무장관이 됐고 밑에 전력체계심의위원회. 전력체계심의위원회는 어디다 둘까요? 산업통상자무에 두죠. 그 정도 체크해놓고 우리가 열심히 금을 쳐보는 거예요. 두 문제 나오는데 다음 한국전력을 해서 한 번 나오는데 두 번 나왔구나. 일단 한국전력에서는 주요한 것은 법인인데 속으면 안 돼요. 사단법인일까요? 재단법인일까요? 아니요. 그냥 법인이에요. 그걸 주의하세요. 그냥 법인이다. 그냥 법인을 체크하세요. 이 동그라미 2번. 제일 위에 동그라미 2번. 그냥 법인입니다. 그러니까 등기해야 되겠죠? 그런데 법을 적용할 때는 이 법과 공공기관 이 법 빼놓고는 민법중 무엇에 대한 규정?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뿐이에요. 준용은 민법중 사단법인이고 그렇다고 해서 사단법인은 아닙니다. 꼭 기억하세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업무는 시간 있으면 반원이고 시간이 있으면 업무는 그 대신 이건 알아놔야 돼요. 721쪽 제일에 회원이 몇 명이 거기 들어있죠? 8명이 들어있다. 8명이 들어있다. 요거 회원이 8명이 들어있습니다. 이거 좀 다 아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나온 적이 있으니까. 어떤 게 나왔냐면 예를 들어서 4번 전력시장에서 전력 거래를 하는 자가용 전기 설비 설치한 자는 회원에 안 들어간다. 들어가죠?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다음 밑에 전기위원회. 전기위원회는 어디다 두는 겁니까? 산업통상자무에 두는데 넘어가서 얘기합시다. 여기서는 뭘 하냐면 재정을 합니다. 재정하는데 722쪽 위에 재정. 이 재정은 이미 제가 설명드렸어요. 건축법에서 조정재정할 때 있죠? 그 재정입니다. 판정을 내려주는 거예요. 재정이 결과가 나왔어요. 동그라미 2번이 중요합니다. 재정서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됐다. 며칠 내에 소송이 제기되지 않거나
60일 내에 소송이 제기되거나 취하되면 재판상 화해가 된 걸로 본다? 그냥 합의가 된 걸로 본다. 합의가 된 걸로 봅니다. 합의가 된 걸로 봅니다. 우리가 건축위원회는 재판상 화해였잖아요. 여기 그냥 합의가 된 걸로 봅니다. 이런 거 정도. 다음 옆에 723조 공사계획의 인가신고. 자, 이것도 나온 적 있고 또 나올 수도 있어요. 나온 적 있고 나올 수도 있는데 천천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뭐냐? 여기는 전기사업용만 다룹니다. 전기사업용 전기 설치 공사 변경사 했다. 이때는 누구한테 인가받는다? 인가가 많다고 그랬죠? 산업통상자 인가. 허가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인가받아요. 그런데 밑에 2번 공사 착수 신고라고 되어 있죠? 2번 인가받는 거 외 공사. 인가받는 거 외니까 인가가 아니니까 뭐가 될까요? 신고가 돼야 되겠죠, 이제? 이때 신고는 산업통상자무장관이나 누구한테 신고가 되어 있어요? 허가권자. 허가권자한테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넘어갑시다. 724조 옆에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검사, 사용전 검사 중요합니다. 실무에서도 나올 수 있어요. 중요합니다. 전기 쓰려면 미리 사용 검사 받고 전기 넣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누구한테 사용전 검사 받습니까? 허가권자한테. 허가권자한테 받고 합격해야 쓴다. 나오죠? 724조. 근데 밑에 기억니은데요, 세 가지. 이때는 허가 안 받고도 쓸 수 있다. 일시 사용하는 경우 등 나오죠? 이럴 때는 허가 안 받고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번 중요합니다. 사용전 검사 받으려면 며칠 전까지 서류를 원래는 허가권자한테 받잖아요. 합격을. 근데 여기 서류 누구한테 내요? 한국전기안전사. 며칠 내? 7일 전까지. 그러면 이 7일 외워놓으세요. 한국전기안전사는 이걸 받아가지고 오케이 하면 며칠 내? 5일 내 검사 확인증을 신청인에게 내준다. 5일입니다. 요거 안전공사가. 예. 다음 됐고 임의사용 720조 위에 2번 임의사용입니다. 안전검사 불합격인데 참 불쌍해요. 정상을 참작해서 임시로 사용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임사용 기간은 얼마예요? 3개월이다. 이거 3개월 기간인데 이때 연장될 거야? 안 될까요? 된다. 얼마까지 된다? 원래 기간하고 다 합쳐서 원래 기간 몽땅 합쳐서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법에서 임사용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체검사. 자체검사 누가 하는 겁니까? 송전사업자고 배전사업자가 자체검사하죠. 그래가지고 누구한테 보고합니까? 다 산업통상자무장관이다. 넘어갑시다. 이거 하나 봅시다. 우리 뭘 보냐면은 쭉 가시고요. 729조. 이거 보고 끝내겠습니다. 729쪽에서 728쪽. 728쪽입니다. 박스, 가운데 박스. 전기사업자가 다음에 할 때는 다른 자의 토지 등을 일사용할 수 있거든요. 필요할 때는 이때 일사용할 때 사유가 기억, 천재지변, 전사변 밖인데 며칠 내에서 다른 자의 토지 등을 일사용할 수 있다? 15일, 이거 체크했어요. 15일 내 범위 내에서 일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옆에 페이지 마지막 구민사건의 설정 등기 등 구민사건의 설정 등기 등입니다. 이건 이런 뜻이에요. 별것도 이런 의미입니다. 자, 원래 구분이상권은 민법 원리상 구분이상권은 몇 군데가 있을까요? 민법에서 구분이상권 두 군데, 세 군데 하나예요. 구분이상권 세 군데죠. 여기 하나, 공중 하나, 셋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여기서는 요건 안 다뤄요. 요거 지상, 요거 철탑 같은 거, 지상 다루고 공중 안 다뤄. 그다음에 두 번째 여기 지하에다가 지중선로 있죠? 전기. 이거 두 개 다뤄요. 이걸 구분상권 하는데 이게 구분상 하게 되면은 중요한 것은 동그라미 2번 얘기인데 자, 구분 지상권도 물권이니까 물권 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구분 지상권도 정식으로 등기해야 돼요? 등기하지 않아요? 등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등기는 단독 신청주의예요? 공동 신청주의예요? 공동 신청주의예요. 둘 다 해야 돼요. 동의해야 돼요. 근데 이번에 그 땅 주인이 거부하면은 재결을 받거나 해가지고 단독으로도 이 등기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재결 받으면은 동그라미 2번 재결 받으면 단독으로도 등기를 할 수가 있어요. 누가? 정기사업자가 할 수 있겠죠. 등기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구분지상권 등기하면 원래 민법상 구분지상권 존속기간은 얼마냐면은 30년, 15년, 5년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근데 불구하고 밑에 4번 이걸 지키지 않고 언제까지 존속을 한다? 송전선로가 존속할 때까지 거의 무한정, 그죠? 민법에 구애받지 않고 거의 무한정 이 송전탑 서 있을 때까지 구분지상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 주인 싫어하겠죠, 그죠? 물론 보상하죠. 근데 보상을 많이 해줄까요? 좀 땅 주인 입장은 조금 해주는 편이니까요. 땅 주인 입장은 조금 해주겠다고 느끼겠죠, 그죠? 그러니까 거부하고 반대하는 거죠. 거기 제일 밑에 정당한 보상을 해야 된다 돼 있잖아요, 그죠? 이 정당 보상이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사실상. 그런 얘기. 그렇게 그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이사법을 좀 어렵게 나오는데 열심히 찾아봤습니다. 자, 이어서 11편 승강기 안전관리법 페이지 736쪽 승강기 안전관리법입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은 좀 수월하게 나왔었어요. 두 문제 나오거든요. 두 문제 나오는데 그동안은 수월하게 나오는데 작년만 어렵게 나왔어요. 작년 시험만 어렵게 나왔습니다. 보통 우리가 공부한 나오는데 작년만 좀 어렵게 나왔다. 보통 수월하게 나오는데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다루기 쉬워요. 근데 작년만 좀 어렵게 나왔어요. 자, 736쪽 승강기 안전관리법 몇 문제 나온다고요? 두 문제 나온다. 두 문제 나옵니다. 용어 정의. 승강기란 뭐냐? 승강기는 세 가지가 있어요, 거기.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 리프트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에스컬레이터도 승강기로 봐요, 이 법에서는. 그런데 옆에 이 표를 다 외우라고 권할 수는 없고 뭐는 유난히 받느냐면 유시 뭐냐면 넘어가서 738조 거기 위에 11번 738조 위에 11번 소형 화물용 엘리베이터 이건 승객용이에요? 화물용이에요? 화물용이죠. 그게 영어로 덤 웨이터거든요. 덤 웨이터인데 이때 뭘 실느냐? 음식물이나 서적 등 소형 화물을 운반에 적합하게 제조 설치된 엘리베이터로서 사람은 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가지고 바다 면적이 0.5제곱미터 이하이고 높이가 0.6m 이하인 것은 제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됐고 밑에 738쪽 밑에 승강기 부품 제조 설치 이런 것들은 읽어보시면 됐고 유지관리 좀 하세요. 유지관리란 뭐냐? 739쪽 위에입니다. 유지관리는 주기적인 점검, 승강기 또는 부품의 수리 등등등 있죠. 이걸 유지관리라고 한다. 그 다음에 사업자 외워놓으세요. 세 가지. 승강기 사업자는 1번이 뭐냐? 제조 수입업자. 2번이 뭐냐? 유지관리업자. 3번이 뭐냐? 설치공사업자. 이 셋을 제조 수입업자, 유지관리업자, 설치공사업자 이 셋을 승강기 사업자라 부르는 거예요. 다음 관리처도 나온 적 있어요. 관리처는 소유자도 관리처고 승강기 관리자로 규정된 데도 관리처고 얘네들하고 계약 맺어가지고
책임 권한을 부여받은 자도 관리처입니다. 그것도 나온 적 있고. 그 다음에 넘어갑시다. 쭉 넘어가시고. 먼저 741쪽 제조 수입업자 많이 나왔죠? 제조 수입업. 만들기도 하고 수입도 한단 말이죠. 부품이나 승강기를 갖다가 그 뜻입니다. 제조 수입하려면 돈 벌려면 인가받는다, 등록한다.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전기사업법은 산업통상자무장관이죠. 이 제조 여기 승강기법은 누가 저기냐면은 행정안전부장관입니다. 주무장관이 이 승강기 안전관리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다. 어쨌든 간에 돈 벌려면 제조 수입업 돈 벌려면 누가 등록한다고요? 시도의사 꼭 알아놓으세요. 그리고 자본금 외워놓으세요. 자본금이 1억 원 이상입니까? 2억 원 이상입니까? 2억 원 외워놓으세요. 2억 원 외워놓으시고 그 다음에 변경사항이 생겼다. 며칠 내에 해야 됩니까? 변경 등록은 30일 내에 되고 그만뒀다가 다시 합니다. 며칠 내에 신고해야 됩니까? 30일 내에 시도사한테 신고한다.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사후관리 742쪽 이것도 나왔어요. 만약에 부품 같은 것이 승강기 같은 거 갖다가 팔았다. 그럼 나중에 요청하면은 기업 승강기 유지 관련 부품을 돈 주고 팔 수도 있고 무상으로 제공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따 보면 알겠지만 품질 보증기간은 무상으로 해줘요. 지나면 유상이 되겠죠. 그렇게 등등 읽어보시면 되겠고 그런데 동그라 2번 중이에요. 그래서 이제 부품 달라고 그랬어요. 부품 좀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그거는 지금 품절이니까 6개월 있다 옵니다. 그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며칠 내에 요청에 따라 된다? 2일 내에 요청이 된다. 2일 꼭 이용해서 2일. 그 다음에 위에 박스 참고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부품을 항상 갖고 있어야 돼요. 몇 년 이상 항상 스탠바이 한다. 몇 년 이상 제공할 수 있도록 원칙으로 10년 이상 스탠바이예요. 10년 이상 스탠바이. 10년 찾았으니까 10년 이상 스탠바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2번도 많이 나왔어요. 품질 보증기간 몇 년이라고요? 3년 이상 시험지 나와요. 3년 이상. 이거 나왔어요. 나왔고 이 보증기간 내에서 제대로 사용했거든요. 근데 망가졌어요. 이때는 장비나 부품 같은 걸 실비로 준다, 무상으로 준다, 유상으로 준다. 무상 이거 시험지에 나왔어요. 근데 시험지를 살짝 실비로 그렇게 나왔어요. 아니죠, 무상이에요. 네, 그 정도. 자, 넘어갑시다. 과징금 744쪽 위에 자, 이 과징금 말이죠. 상식적으로 사업을 등록을 취소할 때 과징금일까요? 아니면 정지할 때 과징금일까요? 정지할 때죠. 정지할 때. 취소는 아니죠. 정지할 때 과징금인데 얼마까지 과징금? 이 제조 수입업자 1억 원 이하 정도 하시면 돼요. 1억 원 이하 됐고요. 다음 옆에 745쪽 승강기 부품 등의 안전인증 제3장. 여기 부품 등은 승강기 부품하고 완성품, 승강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승강기나 승강기 부속품은 안전인증이에요. 먼저 부품부터 합시다. 안전인증. 부품 안전인증은 누가 받냐면 제조 수입업자가 받아야 돼요. 누구한테 받을까요? 어느 장관이죠? 항상 얘기했죠. 어느 장관? 행정안전부장한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제조 수입업자가. 그런데 안 받아도 되는 경우가 있다. 넘어가서 얘기합시다. 안 받아도 되는 경우가 746조 큰 박스에 나와요. 얘네들은 안 받아도 괜찮아요. 모두 7가지가 있죠. 특별히 1번, 2번, 3번만 좀 봐드릴게요. 왜? 가끔 언급되니까. 1번은 연구개발이고 2번, 3은 수출용이죠. 연구개발이나 수출용은 안 받아도 괜찮아요. 부품을. 됐고. 그 다음에 안전인증 받았잖아요. 또 후속이 있어요. 밑에. 정기심사하고 자체심사를 받아야 돼요. 정기심사는 정기적으로 누구한테 받는 거예요? 행정안전장관이고 자체심사는 어떻게 합니까? 제조 수입업자가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체심사.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 정도 하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완성품. 완성품도 인증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748조.
승강기 부품이 아니라 완성품 인증받는 말이죠. 748조. 그래서 제조 수입업자는 승강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했으면 역시 또 누구한테 안전 인증 받을까요? 행정안전부 장관의 인증을 받게 되겠죠. 중요하고. 그 다음에 밑에 박스, 제일 밑에 박스, 면제. 요 승강기 인증 면제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특별히 1번, 2번, 3번이 뭐냐면 연구개발용, 수출용. 똑같죠? 얘네들은 면제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옆에 가서 749조. 요놈들도 받은 다음에 정기심사와 자체 심사를 받게 되는 거예요. 정기심사는 누구한테 받게 되고요? 행정안전부 장관이. 몇 년마다? 2번 보니까 3년마다 하고. 자체 심사는 누가 하는 거예요? 스스로 제조 수입업자가 자체 심사하게 되겠죠? 됐습니다. 넘어가시고. 자, 네. 대행은 넘어가시고요. 대행은 넘어가시고. 자, 개선면에 넘어가고. 다음 이어서 753쪽 제4장 중요하죠. 753쪽 제4장 승강기 설치 신고 중요합니다. 승강기 설치 신고는 753쪽 설치 공사업자가 누구한테 신고하는 거예요? 시도의사 아셔야 되고. 그런데 2번 설치 검사라는 게 있어요. 설치 신고와 설치 검사는 다르다. 설치 검사는 누가 받는 거예요? 제조 수입업자가 누구한테 받아요? 행정안전부 장관. 이렇게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꼭 구별하시길 바랍니다. 그다음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는 말이죠. 누가 설립합니까? 관리처가 승강기 안전관리를 설립하게 되는데 다만 스스로 관리할 때는 선임 안 해도 괜찮아요. 스스로 관리할 때는, 직접 관리할 때는 그렇지 않다. 윤도 주시면 됐고. 754조 제일 밑에 보험가입.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해야 한다.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옆에 755조 자체 점검. 거기 보세요. 16, 19, 20, 22, 23 이렇게 쭉 돼 있죠?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기가 노른자 부위입니다. 제일 중요한 부위입니다. 올해도 나올 수 있어요. 여기가 가장 유력해요. 자, 자체점검 누가 합니까? 관리처가 얼마? 월 1회 이상. 그래가지고 동그라미 2번 아주 중요합니다. 별표 쳤어요. 동그라미 2번 별표 치세요. 자체점검 담당하는 사람은 결과를 양호, 주의관찰, 긴급서류로 구분해가지고 관리처에 통보하고 통보하던 관리처는 자체점검 며칠 내 이거 10일로 고쳐야 됩니다. 이제 10일로 변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입니다. 4월 1일자 보충자료 드렸죠? 5일이 아니라 10일이다. 아주 중요하다. 10일. 10일 내 어디에다가 승강기 안전조합청마. 요거 승강기 안전조합청마 주관식 나왔습니다. 10일 전에 5일 이거 개관식 나왔고 중요합니다. 이제 10일입니다. 언제부로 10일입니까? 거기 날짜 보니까 3월 2일자죠? 3월 2일자로 10일로 변하는 겁니다. 꼭 알아놓으세요. 다음, 가로 2번. 자체점검 해보니까 문제가 많다. 살짝 운행합니까? 중지됩니까? 보수가 끝날 때까지 중지되겠죠? 일부 운행합니까? 안 됩니다. 일부 운행도 안 돼요. 다음, 면제사유 나온 적 있습니다. 자체점검 면제사유 몇 가지 있죠? 4가지가 있죠? 아셔야 됩니다. 특별히 1번이 뭐냐면 아까 봐드렸잖아요. 연구개발용 수출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1번이. 연구개발용 수출용은 자체점검 필요 없어요. 그게 1번이고 나머지 불합격, 연기 등록 나오죠? 이런 것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면제사유 4가지 하시기 바랍니다. 18조 1호부터 3호까지 뭐라고요? 연구개발 수출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 대행. 원래 자체점검 누가 하라고 되어 있죠? 관리처가 해야 되겠지만은 누구한테 대행시킬 수 있다? 유지관리업자한테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756조 승강기 안전검사. 엄청나게 중요하죠? 16, 18, 20 거의 해마다 나왔죠? 거의 해마다 나왔습니다.
작년에 어렵게 나왔지만, 작년에 여기서 나왔지만 어렵게 나온 편이에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승강기 안전검사는 누구한테 받는다고요? 행정안전부장한테 받게 되겠습니다. 이때 정기검사. 검사 직위는 몇 년 이하라고요? 2년 이하다. 근데 작년에 얘가 이해했어요. 2년 이하인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서 승강기별로 검사직이 다르게 할 수 있다 그랬거든요. 그래놓고 이 이야기를 우리는 여기 안 하지만 실무에서는 6개월짜리, 1년짜리 따로 자세하게 배워요. 그렇게 되니까 꼭 해놓으세요. 그런데 그게 나와버렸어요. 우리한테.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는 어렵죠. 근데 실무에서 배웠으니까 그래도 쓸 수 있을 수도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6개월짜리인가 나왔어요. 실무에서 들어봤습니까? 6개월짜리? 네, 그렇게 나왔고. 다음 수시검사 읽어보고. 정밀안전검사 중요하죠. 정밀안전검사 제일 중요한데 특별히 사회 중에서 세 번째. 설치 검사 받은 후 몇 년이 지났을 때? 15년이 지나면 하게 되는 거죠. 설치 검사 받은 후 15년이 지나면 정밀안전검사 하죠. 그런데 요건 또 뭐하고 연결되냐? 본문에 그 후 3년마다 정기적으로 정밀안전검사 받는다. 이걸 연결해야 돼요. 같이 외워야 된다. 잘 나옵니다, 이거. 동그라미 3번하고 위에 본문에 그 후 3년마다 정기적으로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연결해야 돼요. 그렇게 외워놔야 됩니다. 네, 됐고. 마지막. 요거 나왔어요, 요거. 불합격 있다. 다시 받으면 몇 개월에 받으라고요, 여기? 4개월. 글씨 조그만 거 4개월 요거 나왔어, 작년에. 그러니까 작년 문제가 좀 어려웠어요. 6개월, 4개월 보고 나온 거예요. 6개월짜리하고 4개월짜리. 다만 요 4개월은 가르쳤거든요. 제가 일부러 4개월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이거 4개월은 나온 적이 있었어요, 전에. 그래서 요거 집어넣은 건데 4개월은 맞을 텐데 6개월은 실무로 공부한 사람 맞았겠죠. 이렇게 어렵게 나왔다. 보시면 됩니다. 다음 옆에 면제. 박스 757쪽. 돈 1번 18조 153 이게 뭐죠? 연구개발 수출용 때는 안전검사 면제받을 수 있어요. 다음 2번 정밀안전검사 받았거나 대상일 때는 정기검사 면제받을 수 있어요. 그렇게 두 가지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기억해 놔야 돼요. 다음 됐고. 자, 그 다음에 759쪽 위에 승강기 유지관리업 중요하죠. 750쪽 위에 승강기 유지관리업. 승강기 유지관리업자가 돈 벌려면 누구한테 돈 간다? 이것도 아셔야 돼요. 누구한테? 시도의사. 그리고 자본금 아셔야 돼요. 몇 억? 1억. 2억 아니에요. 1억. 그 다음에 똑같아요. 아까 제조 수입자고 등록 변경 30일 그만뒀다 다시 할 때 며칠? 30일에 신고하죠. 그건 제조 수입자고 똑같아요. 다음 표준유지 관리비. 행정안전부 장관은 승강기 안전관리와 유지관리한 도급계약 당사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승강기에 관한 전문기관을 지정해서 관리처가 부담할 유지관리비에 표시된 금액 뭐라고 한다? 표준유지관리비를 정해서 공표하도록 하였다. 공표를 하고 계약 당사자 일을 활용할 것을 공고할 수 있다. 표준유지관리비를 전문기관한테 정해서 공표하도록 한단 말이죠. 행정안전관리 하는 건 아니고 시킨다는 뜻입니다. 이걸 뭐라고 한다? 표준유지관리비 전문기관. 다음 하도급 올라갑시다. 760쪽 위에 하도급. 원래 하도급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 이하 유지관리 업무를 다른 유지관리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로서 관리처가 서면으로 동의할 때 이때 하도급할 수 있어요. 얼마 비율이냐? 박스. 유지관리 업무는 2분의 1까지 하도급. 유지관리 업무 중 승강기 부품 업무는 부품 교체 업무에 2분의 1까지 하도급할 수 있고 다음에 자층 업무는 3분의 1까지도 할 수 있어요. 이게 하도급 비율이 되겠습니다. 다음 쭉 가시고요. 762쪽 제일 밑에 여기 한 문제 또 여기서 나왔어요. 이것도 어렵게 나온 거예요. 거기에 중대한 사고가 있으면은 누구한테 통보하도록 되어 있죠? 한국승강기 안전공단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죠? 그렇죠? 이때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중대한 사고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좀 나왔어요. 그것이 굉장히 어려운 규정이거든요. 자세한 규정에서 나온 거예요. 한마디 여기서 안 나오고 아주 깊숙이 낸 겁니다. 근데 좀 그래도 조금 풀 수 있는 거는 뭐냐면 만약에 승강기가 열리면서 올라갔다. 열리면서 올라간다. 이건 신고해야 됩니다. 통보해야 됩니다. 또 승강기가 20층까지인데 21층까지 올라가려고 그런다. 신고해야 되겠죠. 지하로 막 내려가려고 그런다. 신고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에스컬레이터가 거꾸로 올라간다. 신고하겠죠. 에스컬레이터 발판이 빠졌다. 신고해야 되겠죠. 근데 뭐가 하나 답이었냐면 정전사고가 나서 승강기가 섰다. 정전사고 나는데 언제 승강기 안전공단 통보합니까? 빨리빨리 가르치고 와서 해줘야 되겠죠. 그게 답이었어요. 근데 그래도 어려운 표였습니다. 여기서 여기와 관련해서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 보냐면은 725조 한국승강기 안전공단. 한국승강기 안전공단 법인입니다. 법인이고 넘어가서 한국승강기 안전공단은 법인인데 넘어가서 거기 726조 사업이 어렵게 나온 적이 있어요. 아, 이런 걸 내면 진짜 어려워요. 안전관리원 사업 있죠? 되게 많잖아요. 10가지 있죠? 그걸 물어봤어요. 그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꼭 알아야 될 거. 767조 제일 밑에 민법준용. 자, 공단은 이거 빼놓고는 민법준용 뭐를? 사단법인, 재단법인. 재단법인에 관한 시를 수행한다. 사단법인 아니에요. 그리고 이 공단은 사단법인일까요? 재단법인일까요? 그냥 법인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냥 법인이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냥 법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765점 밑에. 다만 규정을 준용하는 것 뿐입니다. 준용할 뿐이고. 자, 768조 협회. 협회도 법인인데 회원이 있겠죠? 제1바닥 728 제1바닥. 그러니까 민법중 뭘 준용할까요? 사단법인을 준용하겠죠. 같은 이치예요. 마지막 누가 승강기 안전 조합종만을 구축 운영할까요? 올라가서 행정안전부 장관, 이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에 제일 밑에 박스. 다음에 해당할 때는 며칠 내. 거기 5일이라고 되어 있죠? 요건 조금, 요건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찾아보겠습니다만. 원래 10일이었잖아요. 그죠? 보통 그 자체점검은 10일이었죠? 10일이었는데, 요거는, 아직, 5일이라고 그러니까 조금 거슬려요. 5일로 돼 있긴 돼 있어요. 거슬립니다. 일단 5일로 알아놓으세요. 10일이 아니고. 근데 좀, 왜냐면, 자체점검 10일에 하라고 그랬는데, 이것도 5일이니까 조금 그런데, 일단은 그래도 아마 개정이 안 됐을 거예요. 제가 찾아봤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그래도 쉬는 시간에 찾아볼 테니까 일단 5일로 알고 계세요. 5일로 알고 계세요. 여러분도 그 찾아보세요. 승강현재관리법 찾아보면 시행 0, 59조. 5일로 일단 해놓고 혹시 변동 있으면 또 말씀드리겠지만 말씀 안 드리면 그냥 5일입니다. 그 대신 자체점검 몇 년이고 며칠이고 자체점검은 10일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승강기 안전관리법 두 문제를 열심히 찾아봤습니다. 쉬었다가 이제 종강 36강에서는 12편과 13편을 하면 끝나게 되겠죠? 여러분들 고생 많았습니다. 36강에서 만나 뵙겠습니다.